AI가 사람의 질문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답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사람의 언어를 인공지능이 이해하는 능력에는 바로 사전학습이라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전학습 단계에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은 마치 사람처럼 방대한 문장을 읽고 단어와 문장 사이의 관계, 문맥 속 의미, 문법적 패턴 등을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어 모델이 사전 학습을 통해 어떻게 언어를 이해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전 학습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모델 구조별로 사전 학습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디코더 사전 학습 모델인 GPT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어 모델의 사전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 같은 언어 모델을 어떻게 공부시키는지, 즉, 인공지능 모델이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훈련받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전학습이란 인터넷 등에서 모은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미리 한번 학습시켜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사전학습은 어떤 것을 번역해줘 또는 어떤 문제를 풀어줘처럼 어떤 구체적인 작업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언어 자체의 패턴을 익히도록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번역이나 요약이나 아니면 감정분석 이런 식으로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학습된 사전학습 모델, 미리 학습된 사전학습 모델을 가져다가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표현하면 사전학습은 상식이나 글읽기 실력을 키우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사전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이렇게 실력을 키운 것 같고 특정 문제를 푼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전학습이 등장했을까요? 언어학에서는 예전부터 사용되던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가 나타내는 문맥, 즉 주변 단어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포의미론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학교나 시험이나 숙제 이런 것들하고 같이 나오면 공부랑 관련된 교육이랑 관련된 단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요리, 어떤 음식점, 그 다음에 맛있다 이런 단어들하고 같이 나오면 음식과 관련된 단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사용되는 주변 단어들에 의해서 현재 단어의 의미가 결정되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에서 출발해서 문맥, 컨텍스트 기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기존의 문장들을 인터넷에 있는 문장들을 계속 읽으면서 그 문맥 속에 있는 문장 안에 있는 문맥의 단어의 의미를
미리 배우게 하자. 그러면 다른 작업들을 할 때, 예를 들어 질문이나 아니면 어떤 걸 문제를 풀거나 할 때 그 문장을 더 효과적으로 이해해서 성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방향으로 연구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사전학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인 나는 배가 아파서 약을 먹었다 와 두 번째 나는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갔다. 이렇게 두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배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글자는 같아도 첫 번째 문장에서는 몸의 일부이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동수단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주변에 사용되는 단어는 같지만 주변 단어들에 의해서 의미가 다르게 결정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장을 이용해서 잘 학습된 그런 사전학습 모델이 있다면 나중에 배가 아파서 배를 탈 수 없었다 라는 문장을 보았을 때 문맥을 이용해서 첫 번째 배는 몸이 아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배는 뭔가 타고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전학습의 배경은 알았는데 어떻게 언어 모델들은 사전학습을 할까요? 바로 언어 모델링을 통해서 학습합니다. 언어 모델링을 간단히 말하면 기존에 있었던 단어들을 보고 그 다음 단어를 맞추도록 훈련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연결 구조가 순환 형태를 이룸이라는 게 있으면 여기까지를 보고 형태를 이거를 예측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인공지능 언어 모델에 대입해서 설명드리면 대량의 텍스트를 언어 모델링으로 학습이라는 문장이 있었다면 처음에 대량의를 입력으로 받아서 바로 다음 단어인 텍스트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걸 입력으로 받아서 다음 단어를 맞추고 이걸 입력으로 받아서 다음 단어를 맞추고 이런 식으로 다음 단어를 계속 맞춰가는 형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모은 그런 문장들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문법이나 어순 또는 자주 같이 등장하는 단어들 또는 상식 이런 것들을 문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마치 사람이 계속 책을 읽으면서 언어 구사력이나 어휘나 이런 능력들이 높아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사전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은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학습을 진행해서 그 작업을 수행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줄거리를 입력받아서 영화의 줄거리를 입력받아서 재밌다, 영화가 재미없다 이것을 예측하는 모델을 우리가 만들고 싶다 라고 한다면 먼저 대규모 인터넷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전학습을 하는 거죠. 인터넷에 있는 여러 문장들을 이용해서 사전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전학습된 모델을 그대로 이용해서 데이터를 바꿔줍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작업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미세하게 조금 학습시키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학습된 걸 가지고 이제 영화 줄거리를 입력으로 주고 이게 재밌다, 재미없다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이것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걸 바로 미세 조정, 영어로 fine tun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전학습 모델은 이렇게 한번 훈련되면 이런 작업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작업에 재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사전학습을 통해서 언어 모델들은 어떤 것을 배우게 될까요? 바로 언어의 구조와 패턴, 그리고 문맥 이해와 추론, 일반적인 상식과 지식,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각각을 한번 살펴보면 언어 구조와 패턴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사전학습을 통해 문법과 어휘, 문장 구조, 그다음 표현 방식 등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제 학교에 갔다. 이런 거는 자연스럽지만 나는 갔다 학교에 어제 이런 것은 어색하다.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 이해와 추론은 뭘 의미하냐면 문장 안에서 단어와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문장과 다음 문장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글의 주제는 어떻게 변하는지와 같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상식과 지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뉴스나 책이나 위키피디아나 이런 곳에서 데이터를 얻어서 학습시키다 보면 뉴스에 나오는 그런 지식들,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그런 지식들을 잘 익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학습을 잘 해놓으면 나중에 추후에 요약이나 질의응답 같은 다른 일을 시킬 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수월하게 일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문장들을 이용해서 다음 단어를 맞추게 했는데 과연 이런 것이 실제로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래에 쭉 빈칸이 뚫려 있는데 한번 빈칸을 맞춘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수도는 뭐다? 이걸 맞추고 나는 어제 친구 뭐를 만났다. 이 뭐를 맞추고 손에 쥔 어떤 것을 이용해서 글을 썼다. 이렇게 빈칸에 있는 것을 맞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 중앙에 있는 이 값을 맞추기 위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상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맞추기 위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문법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 학습하다 보면 볼펜이거나 아니면 연필 이런 식으로 예측하고 학습하게 되겠죠. 그러면 추론 능력, 어떤 것을 이용해서 글을 쓸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볼펜, 연필 이런 추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운데 이런 감정에 대한 것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1월은 겨울이고 4월은 봄이고 8월은 여름이다 라는 상식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수가 지각했다. 그 다음에
모는 혼났다 라고 하면 아, 여기 들어올 말이 철수구나 라고 이런 대명사, 이런 정보도 학습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수없이 하면 언어적인 감각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어적인 감각, 이런 것을 사전학습 모델이 익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걸 익혔을 때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양한 언어 관련 작업 수행의 기반 능력, 그 다음에 문맥적, 논리적, 의미적 추론 능력, 그리고 지식의 일반화와 확장성, 이런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를 들어 텍스트 생성, 번역, 질의응답, 요약, 이런 기초 작업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능력을 미리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맥적, 논리적, 의미적 추론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글 전체 여러 문장을 보면서 학습해서 글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직접 주어지지 않은 그런 내용도 어느 정도 추론하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뒤 문장을 보고 아, 이 사람은 화가 났다. 이 글의 주제는 뭐일 것이다. 그래서 이 다음 문장은 이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식의 일반화와 확장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분야에서 배운 내용을 다른 비슷한 분야에서 응용해서 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제나 처음 보는 상황에 대해서도 뭔가 그럴듯하게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트랜스포머 구조를 어떻게 실제로 사전학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 구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트랜스포머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꼭 인코더, 디코더를 같이 사용하지 않고 인코더만 사용하든지 아니면 디코더만 사용하든지 이래도 뭔가 되는구나, 이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인코더 구조만 따로 따서 이용하기도 하고 디코더 구조만 따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각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코더 구조는 내부적으로 셀프 어텐션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체 단어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을 수행했고, 디코더 구조는 전체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지 않고 앞에 있는 단어들과 자기 자신만 이용해서 셀프 어텐션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만 이용해 봤더니 문장 전체를 입력받아서 문장 전체를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출중하였고, 디코더 구조는 앞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고 다음 단어를 하나씩 생성하는 데 최적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를 같이 사용했더니 인코더에서 문장을 이해하고 디코더에서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적합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인코더, 디코더 세 가지 구조가 각각 어떤 식으로 사전학습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코더 구조의 사전학습 방법입니다. 인코더 구조는 문장 전체를 입력받아서 이것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학습을 했었습니다. 입력 문장에서 단어 일부를
마스크라는 것은 가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스크라는 이걸로 바꿔서 가립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학교에 가서 밥을 먹었다가 있으면 중간에 학교에랑 밥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력으로 주고 이 자리에 들어갈 것을 맞춰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모델은 이 다른 단어들을 참고해 가면서 가장 자연스러운 학교에와 밥을 이것을 이제 예측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전 학습을 통해서 문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모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어만 가리는 게 아니고 연속된 구간의 단어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가려서 학습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학교에 가서 밥을 먹었다가 있으면 이 부분을 아예 통째로 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맞춰라. 이렇게 더 어려운 문제를 하도록 하면 이걸 잘 해내려고 학습하면서 능력이 더 향상됩니다. 자, 근데 인코더 모델은 한계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전체 문장을 같이 이용했었죠. 디코더는 이런 식으로 어텐션 할 때 이용했었고요. 그래서 인코더는 전체 문장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강하지만 단어를 하나씩 순서대로 생성하는 것은 잘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는 어떻게 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문장의 일부분을 앞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뒷부분을 디코더에서 예측하도록 이렇게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학교에 가서 밥을 먹었다. 이 문장이 있으면 인코더에는 나는 오늘까지를 입력으로 놓고 나머지 부분을 계속 생성하면서 맞추도록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인코더의 입력으로는 나는 어떤 거, 학교에 가서 어떤 거 먹었다. 이렇게 중간중간을 가리고 그 다음에 디코더에서는 이 가린 부분을 주로 생성하도록 이렇게 학습시킵니다. 이렇게 사전 학습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은 나중에 질문이 있을 때 그것에 답변을 한다든지 하는 작업에 미세 조정해서 파인 튜닝해서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코더에 질문을 주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이렇게 주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를 예측하도록 이렇게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인코더는 질문 자체를 잘 이해하고 디코더는 이해한 걸 바탕으로 답변을 잘 생성해내는 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인코더가 한글 문장을 이해하고 디코더가 이해한 걸 바탕으로 영어로 번역하는 그런 문장 번역에도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코더 구조입니다. 디코더의 사전학습 방법은 언어 모델링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앞부분을 보고 다음에 올 단어를 계속 예측하는 연습을 반복하는 겁니다. 문장을 하나씩 생성하는 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형식으로 사전학습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는 오늘 학교에 가서 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나는을 입력으로 넣어서 오늘을 예측하게 하고 오늘을 입력으로 넣어서 학교에를 예측하게 하고 이렇게 계속 다음 단어를 예측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단어를 하나씩 생성하면서 문장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굉장히 잘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전학습을 마친 디코더 모델은 마지막 출력 부분만 이용해가지고 더 미세 조정해서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생성되는 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버리고 마지막 부분만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화 줄거리를 입력으로 놓고 마지막 부분을 이용해서 재미있다 없다를 고르게끔 하거나 아니면은 질문을 입력으로 놓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코더, 그 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그 다음에 디코더 모델의 사전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디코더 구조의 사전학습 모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모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모델은 바로 GPT입니다. GPT는 2018년에 이제 연구자들이 논문을 써서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입니다. 자, 트랜스포머 구조는 이미 배우셨고 Pre-trained 된 트랜스포머다, 사전학습된 트랜스포머다.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시죠? 사전학습된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생성을 해내는 겁니다. GPT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GPT가 등장할 때 파라미터, 즉 모델 안에 학습돼야 될 W들이 약 1억 1,700만 개였었습니다. 처음 등장한 GPT-1은 1억 1,700만 개의 파라미터, 즉 학습해야 되는 W들을 학습할 때 7,000권이 넘는 책을 이용해서 사전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은 그런 언어 모델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GPT-1을 기반으로 GPT-2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GPT-2는 GPT-1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됐고 그 다음에 학습돼야 된 W들, 내부에 있는 W들 파라미터도 약 15억 개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뭔가 논리적인 그런 문장들을 생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GPT-2 이후에 모델을 더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GPT-3입니다. GPT-3는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엄청나게 큰 그런 언어 모델이었고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 엄청나게 거대한 언어 모델이다. 이런 용어들이 요즘 쓰이는 용어들, 이런 용어가 보편화됩니다. GPT-3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사전학습을 한 다음에 추가로 더 학습을 하지 않았는데도 몇 개의 예시만 입력으로 넣어주면 마치 그 예시를 가지고 학습한 것처럼 예측을 잘하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GPT-3 모델에다가 고양이는 캣이고 강아지는 독이다. 그 다음에 토끼는 뭐냐? 토끼는 이라고까지만 이렇게 입력으로 주면 고양이는 뭐다? 강아지는 뭐다? 토끼까지만 입력으로 주면 마치 자연스럽게 이것을 이해해서 레빗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죠. 모델을 새로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미세 조정하지 않았는데도
문맥 안에서만 제공된 그런 패턴들을 보고 토끼라고 하니까 그게 무엇인지를 묻는 거구나 라고 해서 영어로 이렇게 레빗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된 거죠. GPT-3가 처음 등장할 때까지만 해도 아직 이것은 그냥 사전학습 모델이고 챗GPT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GPT-3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더 잘 학습시켜서 나온 모델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입니다. 그리고 챗GPT는 이제 계속 또 발전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번 시간에 트랜스포머 모델 구조가 어떻게 학습해서 어떻게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전학습의 개념과 모델의 학습 정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전학습은 인터넷 등 대규모 텍스트를 먼저 읽고 문법, 문맥, 상식, 언어 패턴을 익히는 과정으로 모델 구조별로 인코더 방식, 인코더, 디코더 방식, 디코더 방식을 사용합니다. GPT는 디코더 구조만 사용한 언어 모델로 GPT-1에서 GPT-2, GPT-3로 발전하면서 파라미터 수가 증가하게 되어 추가 학습 없이도 문맥만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